그래서 경부간선도로에서는 서초를 끊어놨던 양쪽이 이어지게 되고요. 강변북로에서는 기존에는 토끼구를 이용해서 한강을 갔었는데 또 이 공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하화가 완성이 된 때는 몇몇 곳이 수혜를 볼 거예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죠? 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서울 강변북로 그리고 경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요. 그 위에 상부에는 공원과 여가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건데 이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어디를 지하화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간을 한번 보면요. 이 남고양 IC가 있는 가양대교에서부터 영동대교까지 이어지는 강변북로 17km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경부 간선도로 7km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 간선도로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현재 경부 간선도로를 보면요.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처럼 변경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지상 8차선은 지상 4차선으로 일반 도로로 바뀌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쪽의 방음벽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지상 부분에는 7km가 넘는 센트럴파크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 지하차도는 무려 12차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는 8차선이지만 이게 변경이 됐을 때는 약 16차선이 되는 겁니다. 무려 2배가량 도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위에 강변북로 구간은 이 경부간선도로랑은 좀 다른데요. 일단 현재는 왕복 8차선이에요. 4차선씩 해서 왕복 8차선인데 그게 왕복 6차선으로 바뀌고요. 그 아래에도 동일한 왕복 6차선의 지하 도로가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지상에 들어오는 곳들은 전부 일반 도로입니다. 그래서 각각 신호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간선도로에서는 서초를 끊어놨던 양쪽이 이어지게 되고요. 강변북로에서는 기존에는 토끼구를 이용해서 한강을 갔었는데 앞으로는 이 보행자 도로를 따라서 쭉 한강으로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훨씬 편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공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하화를 한다 그래서 위에가 전체가 공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공원도 들어오지만 일반 도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도로가 있고 아래에도 도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이 고속도로를 전면 수정하려는 걸까요? 아마 지하화를 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 텐데요. 그 효과를 3개 정도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체증이 해소가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한남 IC와 양재 IC에 있는 경부 간선도로예요. 제 친구들을 보면 이 올림픽대로에서 화장실 때문에 고생한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탑3가 제일 막히는 구간인데 이 중에서 무려 2곳이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가양대교에서 양재 IC를 간다고 했을 때 무려 1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는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하화가 되게 되면 40분 만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교통 체증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재 IC 부지와 서초 IC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지하화 공사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 조달 목적으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센트럴파크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건물 수백 채는 부셔야 지금 계획한 대로의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값비싼 보조금도 아끼면서 언젠가 처리해야 할 교통 체증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2마리 토끼를 전부 잡는 셈이죠. 그리고 이 지하화처럼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한 사업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던 청계천 복원사업이 있죠.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굳이 왜 돈을 들여서 천을 만드냐면서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도심지를 대표하는 휴식 공간이 되었고요. 이 청계천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경의선 숲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효창공원에서 여기 홍대를 지나 연원동까지 이어지는 곳인데요. 도심 속의 철폐길이었던 이곳이 공원으로 180도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홍대 옆에 있는 연남동이 있죠. 이 공원 사업을 통해서 상권이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요. 여기를 직접 가보시면 단독주택들을 용도 변경해서 음식점이나 카페들로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이 좋아지니까 주변 부동산 값도 확 올라간 곳이기도 하고요. 주요 입지에 있는 곳이 대지평당 1억 2천을 넘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하화 사업, 겉보기에는 무척 좋은 계획이죠. 이대로만 완성이 된다면 폭 40m의 거대한 녹지화 공원을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지하화를 하게 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더 크게 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몇십 년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지화 사업은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2년 하반기에 개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디를 가도 차가 막힙니다. 저는 특히 올림픽대로를 매일 타는데요. 주말 아침에는 20분 걸릴 게 평일 출퇴근길, 특히나 월요일에는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안 그래도 차량이 포화 상태인 이 서울에서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신규 세대수가 앞으로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에요. 그러면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에 맞게 도로도 넓혀야 하고요. 차량의 수용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 바로 이 지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화가 완성이 된 때는 몇몇 곳이 수혜를 볼 거예요. 일단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죠? 강남과 서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고요. 덤으로 공원까지 생긴다는 건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아파트 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혜지인 강변북로도 가볼게요. 여기 또한 모든 곳들이 수혜가 되겠지만 특히나 한강공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이 용산이나 그리고 마포 쪽이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성수 전략정비지구 이쪽 또한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착공까지는 5년, 개통까지는 10년이 남았습니다. 2032년 완공이니까 꽤나 많이 남았죠. 특히나 강변북로는 길이가 워낙 길잖아요. 길이가 17km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남아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